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B입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의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추가해서 장소나 이유,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는 수식어구들을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역할로서 별거 아닌 것으로 쉽게 시작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됐어. 처음에는 별 마음이 없었지만 점점 마음이 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점점 갖게 됐다라는 말을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have got 이라고 사용하고 호감은 a good feel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I have got a good feeling about 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전치사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She has grown on m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어가 she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녀가 자라났다라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그리고 나에게 접촉이 됐다.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나에게 연결이 됐다라는 의미. 그것이 그녀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됐어 라는 말, 점점 끌린다라는 말, 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전치사가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바닥에 누우세요. 그러면 바닥에 눕다라는 lie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First, lie down on the flo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을 뒤집어서 배를 깔고 엎드리세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전치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fter that, turn over on your stomach.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turn, 그러면 몸을 돌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over. 전치사로 over는 넘어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선 구울 때 생선 한쪽 면을 굽고 그 다음 면으로 뒤집는 동작, 그 동작을 떠올리시면 turn over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on your stomach, 당신의 배가 바닥에 접촉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깔고 누운 상태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동작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를 깔고 엎드려라 라는 말을 동사와 전치사, 실질적으로는 전치사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때 전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가 없다면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세 번째 경우는 1번과 2번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사 뒤에서 전치사나 부사가 동사의 동작을 좀 더 세밀하게 위치의 이동이나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came up to me, 나에게 다가오다라는 뜻입니다. came은 오다라는 뜻이죠. up은 중심점을 향해서 다가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to는 도착 지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이죠. 이때는 명사의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사에 대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n prison, 그러면 감옥 안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rison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둬두는 곳이기 때문에 in prison 이라는 말은 수감 중인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put it into the pocket, 그것을 주머니 안으로 놓다라는 의미죠. 단순한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put it into practice 이렇게 표현하면 추상명사인 practice 안으로 그것을 놓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 안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다라는 의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들을 조합하시면 되는 것이죠. I usually go for burgundy. 나는 대체로 버건디색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은 전치사 for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go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건디색을 향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건을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버건디 색깔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I pulled off the deal in the end. 나는 마침내 그 거래를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pull이라는 단어는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죠. 잡아당겨서 떼어내다라는 뜻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을 힘들게 이겨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achieve나 accomplish 같은 동사가 있지만 pulled off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렇게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I fell for a slick lies again. 나는 또다시 그녀의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fell은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에 푹 빠지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치사 for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의 거짓말을 향해서 푹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만약에 목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I fell for her 이렇게 되면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My plan fell through. 나의 계획이 아래로 떨어져서 통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실패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배수구 구멍 같은 곳에 뭔가가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 상태. 그러면 다시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패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You shouldn't pick on your sister. 너는 너의 여동생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pick은 콕 찍어서 집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접촉한 대상이 your sister,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콕콕 찍어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동생을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내가 너를 공항에서 태워줄게 라는 뜻이 되겠죠. 상대방을 콕 찍어서 들어 올려서 차에 태워주는 동작. 이 동작을 pick up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가 데리러 갈게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그 명사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명사가 가진 의미를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치사와 결합해서 동작이나 상황을 유추해내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He picked me up. 그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는 뜻이죠. From work today. 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서 그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He is of royal blood. 그는 왕족의 혈통에 연결된 상태이다. 전치사 of로 연결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왕족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he is with child.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는 상태다. 여기도 child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체성이 없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 중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형용사 pregnant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교 예문에서 보면 She is a single mom with two children. 그녀는 싱글 맘이다 라는 얘기죠. 두 명의 아이와 함께 있는, 여기서는 two children 이라고 복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싱글 맘이다 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Is she still on the phone? 그녀는 여전히 통화 중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치사 on은 전화기에 접촉해서 연결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전화기에 접촉해서 연결된 상태냐? 그 말은 통화 중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I got wet to the skin. 나는 젖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젖은 상태가 피부까지 젖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to라는 전치사가 도착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이 다 젖고 그 안에 있는 피부까지 젖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흠뻑 젖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명사를 결합해서 단순한 수식어구도 사용되지만 다양한 의미 표현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치사 명사의 컬러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표현들을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와 명사 이 표현들을 결합해서 다양한 의미의 표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Don't take it out on me. 그것을 취해서 밖으로 꺼내지 마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에게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it이라는 것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나에게 연결시키지 마라는 의미에서 엉뚱하게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I'm gonna catch up on sleep.
catch up 하면은 뒤따라 잡다란 뜻이죠. 그 대상이 잠이 되는 것입니다. 밀려있는 잠을 뒤따라 잡아서 취해야 되겠다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밀린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 have grown. 나는 자라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킷 밖으로 나온 상태가 되었다란 뜻이죠. 그렇다면 재킷이 작아질 정도로 몸이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이 옷은 입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 You need to blow off. 너는 바람을 불어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some steam, 약간의 증기가 되겠죠. 뜨거운 열로 인해서 증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좀 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명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표현들을 하나씩 연결시켜서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